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아침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정치에 있어서의 정당 민주화가 어느 위험 수위에 이르렀는가, 그리고 정당 민주화가 언제쯤 그럴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민주화 조항, 그 첫째로 헌법 8조, 정당의 조직 목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 말은 조직 목적 활동이니까 일체의 활동, 당론 결정,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등의 공천, 이것이 다 민주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민주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글자 그대로 백성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에 따른,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조직 목적 활동이니까 대통령 후보의 공천, 국회의원 공천도 그러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또 정당의 조직은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인데 그것이 계파 조직으로 변질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8조를 제대로 지켜야 그것이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태다. 그런 수준에 도달한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면 국회에 대해서도 싸움판이 아닌, 여야 싸움판이 아닌, 지금은 제1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했는데 당 대표의 방탄국회로 됐지 않습니까? 이 국회가 아니지요, 저 꼴은. 그러니까 헌법 8조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헌법 46조도 저절로 제대로 지켜질 것입니다. 헌법 46조, 국회의원의 자율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러니까 정당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로 후보가 공천되고 그래 국민 심판으로 당선된 그 국회의원이야말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시작한 지 4년이 됐는데 헌법 8조, 헌법 46조 자주 얘기하니까 댓글을 보면 그게 아마 여러분들 귀에 상당히 박혀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법률가이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뭐 헌법 몇 조, 형법 몇 조, 가능하면 이걸 언급 안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이 두 개 조항하고 또 몇 개 조항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정당 민주화 헌법 8조, 거기에 따르는 국회의원의 자율권 헌법 46조가 근본적으로 안 지켜지고 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결론 말씀드리면 난망하다. 난망하다. 언제 이루어질지 저의 세대에서도 불가능할 거 아니냐. 이게 난망하다. 난망하면 어떠냐? 저런 구렁텅이의 정치, 국회, 정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48년 8.15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갖고 민주공화정 헌법이 시행됐지만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이은 그 시절의 정당 민주화는 이승만 대통령 초기, 박 대통령 초기에는 비교적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은 그 시간 이후에는 결국은 최고 지도자의 의사에 따라서 당론 결정하고 국회의원 후보 공천도 그 최고 권력자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심지어는 어떤 때는 후보 공고일 전날도 후보가 교체된 일이 있어요. 그게 청와대에서 사인해가지고 고쳐버리는 거예요. 종로구의 김길동을 후보 등록 전날, 어쩌면 그날 새벽에 홍길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당 민주화는 뭐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 1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시대. 정당 민주화가 이제 운위될 수 있는 것은 5공화국 시대.
87년 6.29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통과된 이후의 시대, 비로소 정당 활동이 자유롭게 되고 민주화 시대가 왔느냐 하면 오지 않았지요. 87년 6.29를 주했던 주체 세력 중에 하나인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종속적인 김종필, 이 삼김 시대가 80년대, 90년대를 지배했어요. 그분들이 그 각기 정당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했어요. 당론 결정, 후보 공천 다 그 결정했어요. 비례대표 순위도 거기서 다 결정해버려요.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제가 비례대표 2번으로 배정된 걸 대통령에게 말씀드려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뒤로 빠진 것도 그겁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먼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그 이후 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정당 민주화에 완전히 시험대에 올랐는데 완전히 혼돈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혼란스럽게 돼버리고 경우에 따라서 야바이 판이 돼버렸어. 야바이 판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냥 뭐 선거 있을 때 또 뭐 당이 어떻게 궁지에 몰렸을 때 비상대책위, 혁신위 이게 지금 여야당에 그냥 돌아가면서 지금도 4월 10일 선거 앞두고 이게 민주당은 일찍이 혁신위를 뭐 위원장을 두 번인가 세 번째를 바꿨다가 또 뭐 날아가 버리고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당은 혁신위가 현재 가동 중에 있지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그거 자체가 이게 정당 민주화가 안 됐다는 걸 그걸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삼김 시대 직후에 이런 이제 난장판이 되고 야바이 판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널판지를 깔아놔놓고 돈 놓고 돈 먹기야. 제가 초등학교 때 그게 속아가지고 책 살 돈을 다 털린 일이 있는데 철부시 여기 이 번호가 맞는 것 같은데 돈 끄집어내는 사이에 요걸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야바이판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그냥 하나만 들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경쟁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당 정당이 대의원을 어떻게 뽑았는가 하니까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대의원을 어떻게 뽑았는가. 여기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250개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 각 지역구마다 50명씩 대의원이 배정됩니다. 그 합하면 12,500명이 되지요. 5, 25, 2, 50. 12,500명이고 중앙당, 지방당 추천 대의원이라 그래가 한 13,500명인데 문제는 그 250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대의원이 어떤 과정으로 선출되느냐. 결론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의 위원장, 그러니까 대부분 국회의원이 한 절반쯤 됐어요. 거기서 명단에 써내는 겁니다. 길게 얘기할까 써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거기 부위원장 한 10명 되는 사람 이름 쓰고 자기 비서보좌관 쓰고 쭉 채우다가 보니까 그래도 50명 남으니까 운전기사 그 이름 쓰고 그러니까 그 빌딩 지키는 사람까지도 쓰고 이래가지고 대통령 후보 뽑는 날 버스 한 차 내지 두 차에 싣고 이제 지방은 서울을 옵니다. 저 올림픽 공원에 그게 체육관에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홍길동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돼야 내가 차기 국회의원 공천도 받고 장관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있다고 하는 누구누구 그 견눈질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지역은 여기 몰표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다 모였어요. 13,500명. 이제 후보들이 연설을 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 동지들의 손에 있다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대통령 후보가 그런 동지들의 손에 있다 이거야. 이 코미디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김영삼, 김대중 시대는 내가 후보다 그러면 그대로 박수 쳐버렸지만 그 뒤에 민주적으로 한다는 흉내를 내는 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 이 말이 됩니까? 그 경우에 그 당 이제 여러분 아마 되게 상상에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국민 지지도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 흔한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1등인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식이 왜 여론조사에서 1등이 되냐 이런 식이야. 그 자식이 왜 1등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하늘이 벌을 내는지 벼락을 맞았는데 자오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바위 판이 지금 지난 주말에 뭐 벌어지고 있는 뭐 지금 여야 정당의 이 꼴들도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정당 민주화가 덜 됐다. 헌법 발조가 안 지켜진 데서 비롯됐다. 거기서 헌법 46조도 안 지켜진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 야당 지도자가 됐다 하는 거, 이것은 참말로 이 헌법의 이 조항이 완전히 사문화되고 칼과 짓밟고 눌렀다고 하는 그 기반 위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또 난형난제로 국민의힘당도 비슷해요. 그 안에 소란 행위도 따지고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국민은 지금 피곤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억울한데, 국민은 우리,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헌법상 제1기관 국민,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다. 정체와 국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국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느냐?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지방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아갖고 그들이 법을 만들어가 정부를 구성하고 그렇게 운영된다. 국민이 주인이다. 그 주인은 우리가 결단해서 만든 헌법조항 8조 46조를 안 지키는 저 대통령과 그 국회의원 집단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책임 없느냐? 국민이? 그런데 이 경우에 국민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허무한 것이 국민이 전체 모이는 이런 집합체가 없어요. 한 공간에 지금 18세 이상 국민이 한 4천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회의체가 있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회의해갖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헌법 개정하자 이렇게 될 텐데 그거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켜보고만 있다? 그럴 수도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이걸 묵인하고 지나가요? 우리는 힘이 없고 다 생업에 바쁘고 한데 언제 우리가 광화문에 한꺼번에 모이고 언제 우리가 국회를 포위하는데 여의도를 그냥 꽉 메우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원하다. 요원하다는 뜻은 멀다는 뜻이에요. 최소한도로 어느 수준의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먼 길이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 별 있는 데까지 참 이렇게 먼 길일지도 모른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이게 너무 욕심이 지나쳤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87년 체제에서 비로소 이제 정당 민주화를 운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해수로 따져 보니까 87년에서 금년이 2003년이니까 36년이 됐어요. 36년인데 그게 한 10년간은 삼김 지배 시대가 있었으니까 한 20년 내외에 이제 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난 것도 없고 하니까 이 정당 민주화의 싹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짧다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영국 1215년에 마그나 칼타 대헌장 이후에 찰스 1세를 그냥 처단하고 하는 이런 명예혁명의 과정을 거쳐서 800년에 걸쳐서 쌓아온 자유 확대 입헌군 주제, 그게 오늘의 영국의 정당 제도고 정당 민주화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임금도 그냥 참살해버리고 그런 역사를 밟아가 지금 비로소 저렇게 돼 있다. 그 영국도 여성들에게 투표 준 거는 20세기 들어왔어야.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 미국은 1776년에 미국 독립전쟁으로 미국을 수립하고 지금 약 30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거기도 어려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오늘 저러한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일본도 1868년에
명치 유신 이래에 지금 한 150여 년의 세월을 거쳐서 일본식의 정당 민주화가 일단 소란 없이 안착되어 있다. 이 중에 대표적 모델로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은 말이죠, 지금 민주당, 공화당, 양당 체제로 확립되어 있는데 전 국민의 절반이 민주당 당원 아니면 공화당 당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당이라는 존재는 그 질서 유지만 하지 중앙당에 총재가 없어요. 총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의장이 워싱턴 중심가에 있는 공화당 당사, 민주당 당사에 가끔 지키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국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백악관 중심으로 움직이고, 선거는 모든 것이 지방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투표로 후보자를 공천해가지고 그렇게 뽑아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낙하산 공천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의원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 그 주에 그 등록된 당원들 플러스 해서 5불인가 10불을 내고 일반 국민 가운데 등록을 하면 그게 후보 뽑는 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경우에 플러스해서 돈 조금 내고 그 참가하라 이러면 야바이판이 되지,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이거 뭐 1,000원이가 2,000원 내고, 그리고 종로구에 내가 A당 후보로 나가는데 당원 외에 그런 제도가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 보고 뒷돈 대라 그래 등록해가 하는 거. 그거 뻔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극복되어 있다, 이게 미국은. 그게 잡음이 없다, 이거. 잡음이. 그러니까 그 수준에 도달한다고 생각해 보면 캄캄하다, 캄캄해. 언제 그것이 바로 잡혀질 것인가.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국민은 핫바지 바지저고리냐? 헌법상 제1기관은 국민으로 되어 있고 그 위가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이랬더니 하는 꼴들이 이게 야바이판을 만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최악의 상태가 이번 4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이게 정당들이 보이는 모습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그리고 그냥 될 대로 그냥 맡겨두고 이렇게 가야 합니까? 여기에 선각자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92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각자 노력 한번 해봤지요. 정치 개혁해야 된다. 정당 민주화 하자. 헌법 8조를 지키자. 정치 개혁당 만들었지요. 참패했습니다. 참패. 국회의원 저 하나 되고 그 당 이름으로 제가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4등 했네요. 4등. 그러니까 안 그럴다 봅니다. 아유, 저거 안 될 일을 한다. 근데 너만은 괜찮다. 이러니까 아마 저는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걸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저와 동지적 유대를 맺고 있는 장기표 동지 같은 사람이야. 그저께도 저한테 전화했는데 막 흥분해가 가더라고. 제가 당신 가만히 있으면 되냐니까 절대 가만 안 있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다고. 내가 웃으니까 자신도 따라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4월 10일 선거에 뭐 여야당에서 어떤 형식이든지 후보를 낼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후보. 그런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놈은 함량 미달이고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걸 안 찍어줘야지. 안 찍어줘야지. 그런 걸 곳곳에서 증거로 내세우면 비로소 국민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뭐 광화문에 몇백만 명이 모이고 안 이러더라도 우리가 수고를 덜 하면서 정당 민주화의 길이 거기서부터 트일지 모릅니다. 특히 TK, PK 지역에서의 국민의힘당, 민주당의 후보의 전라도 지역, 여기에서 사람 같자는 놈, 되먹지 않는 짓을 한 놈들, 이걸 그대로 공천을 하면 그걸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안이 있느냐? 없으면 대량 기권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대량 기권.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
국민이 지금 이걸 바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힘들다. 결론, 정당 민주화가 안 됨으로써 결국은 손해는 국민에게 온다. 그러나 우리는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